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실시간으로 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시자마자 어떤 분이 먼저 하시나요? 그랬더니 서로 미루시던데, 근데 제가 방송 들어보니까 뭐 서로 하시려고 막 싸우시던데요. 오늘은 새로운 진행자가 와서 그러신가요? 오늘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최대 빅매치는 서울과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험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경기도지사 선거는 국민의힘의 험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 두 분 동의하십니까? 일부분 동의하고 일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장성철 교수님이시죠? 네,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험지인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대략 한 5% 차이로 이기지 않았느냐. 네. 구도와 인물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좋다. 그래서 민주당에게는 험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인물적으로 보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의원이 나오게 되면 인물적으로는 상당히 경쟁력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인물 경쟁력은 높은데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 때 5%가량 졌기 때문에 표박과 지형은 국민의힘에게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구도가 상당히 지금 민주당에게 좋기 때문에 경기도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재명 후보의 후광이 있으니까 이거 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인물을 누구로 공천할 것인가 이걸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하게 생각해요. 장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물라인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나오려는 사람 많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네네. 거의 뭐 경쟁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은 지금 윤곽 자체도 안 나와요. 뭐 박주민 의원만 지금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그만큼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직 프리미엄도 있는 것이고 또 어쨌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20일 만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나 이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있다고 보는 이유고 또 그 대선 바로 끝나고 나서보다는 지금이 민주당이 그래도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산 그 집무실 이전 논란이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에서 아깝게 패한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대선만큼. 네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어리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게 되면 저는 전혀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중량감 있는, 그러니까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인지도나 중량감 있는 분이 나오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선거라는 게 참 묘한 게 국민이 주는 표가 묘하게 균형을 주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대진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 말고 다른 후보들 좀 주목받는 분들도 있습니까? 주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뭐 굳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과연 서울시장 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당초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됐다가 인수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네. 인수위원장 중간에 그만두고 나 서울시장 경선에 나갈 거예요 하는 것도 모양새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은 경쟁자가 없다라고 단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저도 거의 동의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현 시장이 갖고 있는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또 보궐선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후보를 다시 바꾼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현 시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현직은 어쨌든 프리미엄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대항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항마는
어떻게 보세요? 없어요? 좀 있어 보여요? 아니 많이 네.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네네. 송영길 전 대표도 계시고 뭐 박영선 의원도 있고 무상호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송영길 대표가 출마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보면 무상호 의원도 출마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박주민 의원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참 이 송영길 대표를 민주당에서 지금 출마하라고 등 떠미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상황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에 가장 책임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선거 전에 분명히 민주당이 얘기했어요. 우리 당내 기득권 버리겠습니다. 정치 개혁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기자회견하면서 저 다음번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서울시장 출마한다?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다면은 그냥 서울 지역에서 송영길 대표를 내보내서 민주당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전략 같은데 지지층만 갖고 선거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투자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용진 의원 같은 그런 젊은 분 그런 분들 좀 앞길을 좀 열어주면 민주당의 미래가 좀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젊은 분들이 나와서 크게 패배하면 그것도 당으로서는 박용진 의원도 지금 50 넘었는데 몇 젊어요. 이제. 어쨌든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냐 마냐에 대해서 이건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어서 본인이 물러났고 그런 네.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장은 후보군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물론 뭐 요즘 이제 그 당내에서 나가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좀 헌신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 교수처럼 이제 저렇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공격하고 지적을 하겠죠. 뭐 그건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우상호 의원도 본인 이제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출마 안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인지도나 지지도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중량감의 인지도가 없으면 사실은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고. 저는 뭐 박용진 의원도 좋은 후보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정말 원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가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국민 앞에 그것도 정말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하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좀 많이 경쟁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당을 좀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뭐 지적은 하시면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다만 뭐 선거에 패배했으니까 아무도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당이 원해서 또는 정말 필요해서 요구한다고 하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좀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지금 네. 민주당에서 계속 나와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민주연구원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오세훈 시장을 딱 놓고 누구를 붙이면은 가장 근접하냐, 경쟁력이 아니면 있나? 이길 수가 있냐. 테스트 그걸 해보는 거다. 보는데 네. 거기서 보면 송영길 대표가 가장 높게 나왔을 거예요. 인지도가 높으니까 전직 당대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등 떠미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리모델링 할 생각하지 말고 재건축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네. 아니 장 교수 말이 그러니까 맞는데 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이기려고 지면은 하는 아무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뭐 장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물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또 지게 되면 네네.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아까 희망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 중에는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대선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응어리가 있다고 응어리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응어리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 아깝게 패한 사람들이 뭔가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의사의 결정을 이루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결집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싸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뭐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송영길 카드를 쓰면 이거 좀 두려워할 만해요? 뭐 승산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참
이게 송영길 대표가 과연 서울시장 깜이냐라고 네. 서울 시민들이 생각을 할지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현 시장의 좀 경쟁력이 상당히 다른 후보들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민주당에는 서울시장 후보가 없는 것 같다. 그 고민 때문에 지금 여러 뭐 전현직 의원님들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지금 약간 변수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민주당하고 합당 얘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김동연 대표가 나오면 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려면 합당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당이 우선이고. 네. 그렇죠. 새로운 물결로 나오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합당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그렇죠. 네. 합당을 전제로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약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좀 경선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김동연 지금 그 대표 새로운 물결의 대표가 국민적인 인지도가 있는 부분은 맞고 또 대선에 출마도 하셨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카리스마나 아니면 그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에게 좀 어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약간 좀 그냥 경쟁력 없다고 조심스러운 얘기하세요. 그냥 속 시원하게. 너무 부드러운 이미지인가요? 장 교수님, 네. 제가 지금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거침없이 하이킹 어쨌든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사실은 약간 좀 경선해야 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김동연 전 장관한테도 안 좋아요. 왜냐면은 대선 나왔죠. 네. 그러다가 본인은 난 경기도 오래 살아가지고요. 아주대 총장 했고요. 30년 살았어요. 저 경기도지사 나갈 거예요. 했다가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나와요.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일관성이 없으면 명분이 없으면 출마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 보죠.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이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뭐 별로 없었을 거고 모든 이제 투표를 하시는 국민들도 다만 그러면 다음 스텝을 준비하셨을 거란 생각인데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장 교수님 말씀대로 네. 경기도지사를 노린 거라면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민주당 쪽 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네. 이렇대요. 민주당 후보 내고 김동연 후보도 출마하고 나중에 경선한다. 단일화? 그래서 단일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그런 식의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기도지사 출마는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민주당과 아까 제가 합당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물론 뭐 그 장 교수가 얘기했듯이 각각 나와서 경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원샷 경선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단일화 경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본인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거고 민주당에서도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나가시는 거냐 아니면 경기지사로 나가는 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후보가 많아서 반드시 경선을 하거나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시장은 지금 뭐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눈에 띄게 나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김동연 대표가 결정하실 문제이고요.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물밑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경기도로 갔을 때 과연 본인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아마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기도는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다 앞서 이제 이렇게들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가 좀 나오시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면 경기도에서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높죠. 왜냐하면은 경기도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권 후보가 됐잖아요. 네. 거의 대통령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는 거의 대권 후보급으로 격상이 됐어요. 이전에는 서울시장만 그랬는데. 네. 그래서 현재 후보군 중에서 대권 후보가 급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의원, 민주당 계열에서는 기본적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 조사를 다양한 언론에서 해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 가장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면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와서 그 물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다음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도를 자꾸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무슨 경기도의 연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그냥 다 지금 살고 있어요. 네네. 무슨 경기도의 연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유승민 의원이 가장 두렵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교수님 의견 어떻게 생각해요? 이 대결 구도가 지금 유승민 전 의원하고 약간 네. 김동연 대표 이렇게 지금 짜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건 보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런 네네. 세팅은 아니고요. 네. 장 교수한테 되돌려주고 싶어요. 아까 했던 말에 뭐 서울시장 한다니까 뭐 선거에 짓는데 어떻게 나오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물론 나오면 전 의원이 나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인지도가 네. 있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뜬금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나 나올 수 있죠. 물론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고 뭐 본인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나와서 거기 가서 도지사 하겠다고 이게 나오시고 또 뭐 딴 데 가시고 이런 거 그것도 명분상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입지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보면 분명히 버거운 상대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 또 네. 이재명 아마 이제 고문께서 직접 본인은 나오시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연설이나 이런 걸 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깝게 진 이재명 그 사인 고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표현되는 방식으로 또 선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게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유승민 의원에게는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구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왜 경기도지사 하려고 그래? 그 부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경기도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호소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왜 이 지방선거에서 인물이 중요하냐면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이 되게 많아서 투표용지가 엄청 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줄투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민주당에서 좀 경기도 도지사 감이 아닌 분을 내세우면은 그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참 줄투표 현상도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인물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그리고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